이제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접도구역부터 살펴보면요. 이제 접도구역은 말 그대로 이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옆에 붙은 일부는 건축행위를, 개발행위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접도구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이 이 727-10번지의 땅 중에서 요만큼이 이제 접도구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현황 사진을 보시면 이 도로 바로 옆에 만약에 대문이 있다. 그럼 누군가가 사람이 나오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안전 공간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안전 공간을 남겨놓는 게 접도구역이다. 그러니까 접도구역만큼은 개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그나마 이제 접도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후퇴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거의 절반 정도가 접도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못 쓰는 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접도구역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요 땅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도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도로에 맞닿아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보면 30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 550-1번지가 도로가 없어요. 이 땅이 있어야지만 맹지 탈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 급매로 나왔던 거예요. 왜냐면 이 땅만 하면 접도구역으로 너무 많이 날아가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작잖아요. 요 부분만큼, 요 부분만큼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예, 보자. 요렇게. 요 부분만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급매로 나온 거예요. 엄청 싸게. 이제 주변 시세 대비 엄청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요만큼이 접도구역이니까 결국 요만큼밖에 못 쓴다. 그래서 싸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땅을 살펴보니 농림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550-1번지는 일단 맹지라서 건축을 못해서 이걸 살까 하고 봤는데, 어차피 농림지역이라서 건축 제한이 많아요. 그럼 이 땅은 어차피 못 쓰는 땅인데 도로가 난다고,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못 쓰는 땅, 쓰임새가 낮은 땅이라서 요 사람이 굳이 이거를 매입하지는 않겠구나 해서 제가 굳이 알박기용으로 투자를 안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550-1번지 요 땅이 계획관리 지역이었다면 요거를 사서 저는 이 뒷주인의 협상을 시도했겠죠. 그리고 이 접도구역은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같은 도로지만 공업지역에 도로가 있고 계획관리지역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계획관리지역의 도로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이고 도로법상 접도구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만큼 크게 있는데 쓸 수 있는 면적이 요만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반가량을 못 쓰는 땅이, 절반 이상이 돼 보이는데 약 절반가량을 못 쓰는 땅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공업지역에 똑같은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은 접도구역이라는 글자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저촉받는 거 없이 쓸 수 있다. 내 땅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도구역은 이제 이런 주의가 필요하고, 도시지역은 지정이 안 되고 비도시지역에 지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도시지역도 접도구역 같은 뭔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충녹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방지 및 공해, 재해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 공간. 해서 이게 완충녹지입니다. 그래서 도로와 생활지역 사이에 이 완충녹지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이만큼이 완충녹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완충녹지는 녹지법에 따라서 표시가 되는데 첫 번째 줄에 나와요. 아까 접도구역은 두 번째 줄에 나왔고, 도로법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줄에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게 완충녹지가 되죠.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은 도로 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여기 땅이 있습니다. 도로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맹지이죠. 그런데 접도구역은 도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만큼 어차피 아무도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차량이 들락날락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차량은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 가능하다. 도로로 쓸 수가 있다. 그러나 완충녹지는 요 부분만큼의 아까 뭐 가로수 같은 걸 심었잖아요. 가로수 같은 것들을 심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격이 돼 있으면 접도구역은 괜찮지만 완충녹지는 안 좋다. 그래서 보면 이제 과거에 요 땅이 있습니다. 이제 요런
그 향남지구에 교차로 주변에 이제 이 땅을 사면 어떨까요? 하고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 분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보니 이제 요만큼이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길쭉하게 못생겼잖아요. 그 도로 접합면은 요만큼이 되고요. 그래서 이 필지를 세 필지로 분할을 한다면 그래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땅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은 그래도 이제 도로로 쓸 수 있고 여기도 도로가 있지만 요 가운데 땅은 못 쓰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보기보다 좋은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완충녹지는 도로를 일단 못 쓰고 접도구역은 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을 살펴보면 접도구역에 62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시면 전체 면적은 62평인데 접도구역을 제외하면 40평이에요. 접도구역은 22평이 되고요.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62평 중에 계획관리지역이니까 40%냐 혹은 접도구역을 제외하고 40평 중에 그러니까 40평 중에 40%냐 62평 중에 40%냐인데 다행히 이제 건폐율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62평 중에 40%니까 뭐 64, 24 그러면 약 24평 정도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접도구역을 제외하고 거의 꽉 차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접도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내 건폐율만큼 다 찾을 수 있다 하면 괜찮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도구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통행량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접도구역은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완충녹지는 건폐율에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녹지는 완전 쓸모가 없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에도 적용이 안 되고 진입도로 개설도 안 되고. 그러나 접도구역은 땅 모양과 주변 현황을 보고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접도구역에 건폐율 적용이 되냐 안 되냐는 또 지자체마다 조금 달라요. 대부분은 되는데 간혹 가다가 안 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접도구역의 땅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관공서에 조례를 확인해 보시고 관공서에 문의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